아직도 달성되지 못한 목표가 있을 때 누가 묻지도 않는데 자꾸 핑계를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분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는 것이, 완성하지 못한 것이 내 부족함 탓은 아니라는 말을 해주는 정당화 같아서 꼭 적절한 핑계를 찾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정말 다시 핑계대기 싫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다시는 핑계대지 않기 위해 그랜트 카톤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성공자와 실패자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성공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거나,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거나, 충분한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어떤 대답이든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식의 정당화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당신이 대는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야 핑계대기를 피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핑계는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선호하는 핑계거리를 갖고 있다. 지금쯤이면 분명히 당신의 핑곗거리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성공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핑계거리를 무시하지 말고 이 작은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핑계란 뭔가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화이다. 핑계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동의 이유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때 어떤 행동에 대한 진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막혀서 직장에 지각했다는 핑계를 댄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것은 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아니다.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여유 있게 집에서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각의 진짜 이유다. 핑계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결코 아니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이 더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사실을 수정해 꾸며낸 것. 이것이 바로 핑계다. 핑계를 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직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핑계는 자신의 삶과 그런 삶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노예와 피해자의 삶은 핑계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어째서 하고 많은 사람이 그토록 자주 핑계를 댈까? 핑계는 현실의 변조일 뿐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핑계는 당신의 현실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돈이 없어 라는 말은 당신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난 운이 나빠 라는 말 역시 당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당신의 운을 바꿔놓지 못한다. 이런 말로 오랜 시간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면 당신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상황은 계속 나빠진다. 핑계대기와 타당한 진짜 이유대기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반복해서 한 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 핑계가 여기에 한 몫을 담당한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핑계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렸다. 당신이 성공을 선택사항으로 삼으면 성공은 당신의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간단한 사실이다. 어떠한 핑계도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 자기 연민에 빠져 핑계만 대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만 겨우 지겠다는 뜻이다. 핑계는 더 큰 성공을 향한 열망을 부추기지 않기에 당신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성공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에 접근하려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절대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어떤 일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핑계댈 생각은 하지 마라.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의 팀, 가족, 조직 구성원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든 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렸다. 두려움은 전진 신호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실존하는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들 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두려움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촉발한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감정은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된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자기 감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감정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어렸을 때 당신은 비이성적인 것, 이를테면 침대 밑에 있는 도깨비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도깨비가 정말로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옷장이나 방의 어두운 구석을 살펴보게 한다. 하지만 도깨비는 자신의 머릿속 말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른인 우리들 역시 자신만의 도깨비가 있다.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일,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일, 성공에 대한 압박 등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도깨비이다. 이제 이런 두려움은 곧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은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당신과 동료는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에 시간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 성공 공식에서 빼버림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한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안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메뉴에서 제거해 두려움을 굶겨 죽여라. 존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해보자. 이 업무는 존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전화기를 들고 바로 전화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만 더 커진다. 고객과 전화하다가 대화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화는 안 걸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전화 걸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준비는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앉은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핑계를 댄다. 존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겠다는 건 두려움에 먹이를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끌수록 두려움은 더 강력해진다. 행동하라. 그래야 모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하루 중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은 항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을 취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행동할 대비가 된 것이다. 고민할 시간을 아예 빼버리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